네, 너무나도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청춘들을 위한 시간, 청춘 고민 상담소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죠. 네, 오늘부터 이 시간을 맡아서 저희와 쭉쭉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네. 대한민국 청춘을 위로해줄 핫한 남자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임팩트라는 강연문화기업 벤처기업을 하고 있고요. 저도 똑같은 청춘으로서 이 청춘의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 또 답을 찾고 있는 청춘 한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대표님 굉장히 젊은 대표로서 또 강의 업체에서 많이 유명하신 그런 네. 분인데 어떻게 바쁘신데 또 저희 섭외에 응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저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 고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참 모시기 어려운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사실 또 어떤 분일지 더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죠. 좋습니다. 예, 태진 씨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네. 정보들보다 조금 더 깊게 한번 그럼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한동원, 생년월일 1982년 9월 16일입니다. 별명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이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경영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일을 하시다가 28에 이 젊은 나이에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조금 더 센 표현으로 때려치고 나와서 강연 회사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대학생들이 롤모델로 삼는 명사들을 초빙해서 추진한 강연회 청춘, 냉정과 열정 사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님 그리고 방송인 김재동 씨, 모델 장윤주 씨가 나온 무한 청춘 행진을 크게 성공시키면서 마이크 임팩트 회사를 설립하셔서 대박 행진을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KBS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청춘에게 고함, 청춘 페스티벌 등 남다른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기존에 없던 페스티벌 형식의 강연 문화를 창조했다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야, 진짜로 저는 이 대단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도 좀 박수를 쳐드릴 만한 일이지만 젊은 나이에 어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 회사 얘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네. 네. 마이크 임팩트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네.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임팩트는 이런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나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준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네. 정말 젊을 때 친구들끼리 같이 프로젝트성으로 같이 시작을 했었고 네. 시작했을 때 제가 같은 청춘으로서 약간 그때 스펙 열풍이 불고 또 청춘들이 이제 꿈과 열정을 잃어가는 모습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었어요. 이런 친구들을 같이 깨우고 청춘으로서 함께 고민을 해결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죠. 네. 이제 하면서 지금은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저희 마이크 임팩트의 강연 같이 들었고 이제껏 네, 와.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1,700 이상의 강연들을 좀 진행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일단 좀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혹시 예상하셨어요? 전 전혀 사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전혀. 회사를 박차고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고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만들었었고 네. 청춘들이 세상에 반응을 했었던 거예요.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요즘은 뭐 대학교나 기업이나 강의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시작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의 어떤 처음에 작은 노력에서부터 비롯됐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지금처럼 뭐 규모나 매출이 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사무실의 모습이라든지. 네. 예.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뭐 돈은 어떻게 마련했냐, 그쵸, 뭐 필요한 거 궁금해요. 어떻게 예. 했냐. 근데 저는 돈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예. 친구들끼리 그냥 노트북과 핸드폰만 들고 4명이서 그냥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이제 속된 말로 죽치고 앉아서 그냥 거기서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시작은.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무모함이 사실은 그런 뭔가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네. 혹시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뭐 이런 거 좀 당해봤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뭐 거절을 엄청 많이 당해봤다든지. 네. 예. 사실은 맨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뭐 박원 시장님이나 김재동 씨, 노홍철 씨 이런 분들 뭐 11분들의 특급 명사를 같이 섭외 진행했는데 또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을 아무 네트워크 없이 섭외할 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옛날에 파일을 보니까 11명 섭외를 했는데 한 165명 정도가 거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350명이 무응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10명만 오케이를 했던 거고 예. 1000명 중에 이제 10명이니까 2%의 확률이잖아요. 예. 사실은 정말 그렇게 무모하게 그냥 될 때까지 들이댔던 것.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거절받는 거에 상처를 받거나 두려움이 없었던 네. 것. 그게 아직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절당해도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은 또 마이크 임팩트에서 나에게 섭외가 안 오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정도로 네. 거꾸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대표님 또한 직접 강연을 많이 진행하시죠? 네, 저도 강연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많이 하세요? 사실은 뭐 창업하는 스토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가는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약간 청춘의 대안처럼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한 가지 길, 뭐 정해진 길만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새로운 길을 가도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 대안적인 존재로서 많이 좀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예.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네. 대표님을 보고 꿈 그리고 희망을 다시 좀 찾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끝으로 한번 꿈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이 목표. 뭔지. 예. 네. 네, 사실은 저희 마이크 임팩트 멤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 멤버들이 많아요. 30대 초반 뭐 이 정도? 네, 예. 20대, 30대 초반. 근데 약간 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 결혼 못했지만 약간 그런 뭔가 정말 너무 주제넘은 말이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좋은 가정 잘 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마음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마이크 임팩트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미디어나 이런 온라인 기술을 통해서 많은 곳에 전파돼서 정말 청춘들이 정말 청춘이 청춘답게 되는 것. 이게 제 꿈입니다. 멋지십니다. 꼭 예.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고 그 꿈 속에 또 대표님께서 계속 잔매거진에 출연을 하셔서 네.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임팩트 한동훈 대표와 함께하는 청춘 고민 상담소 오늘의 주제 바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는지요? 네. 네.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많은 청춘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저 네모 속에 무엇은 어떻게 꾸는 걸까요? 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모 안에 네. 뭐가 들어갈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돈을 어떻게 꾸는 걸까요? 이건 아닐 것 같고. 예. 네. 뭘까요? 좀 감이 오네요. 예,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거겠죠? 맞아요. 꿈은 어떻게 꾸냐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네. 어려워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참 저희들도 어릴 적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의 이제 청춘 시절에 네. 불과 몇 년 안 됐지만 예. 그때 어떤 꿈을 꿨나 생각해 보면은 네. 서진 씨는 그 꿈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 어떠세요? 그쵸.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TV 앞에 이렇게 앉아서 정말 그 방송에 나와서 일하는 아나운서들을 보고 아나운서가 너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계속 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또 이 자리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다행히 어릴 적 꿈을 현실로 이룬 케이스긴 하지만 예.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죠, 대표님. 그럼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꿈을 현실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청춘들의 근본적인 질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이 주제를 들고 나오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주제를 통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말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칠판, 이름하여 고민 칠판에 여러분들의 고민 받아봤고요. 첫 번째로 고민을 적어주신 분의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살 남학생입니다. 지방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취업도 해야 하지만 대학원도 다니고 싶네요. 또 결혼을 하려면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세금을 마련할 돈이 없습니다. 지방대학교에서 컴퓨터학과를 전공하다 휴학을 하고 다시 편입해서 자동차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컴퓨터학과를 계속 다니라 하셨는데 저는 자동차 분야가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꿈마저도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이 또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생 둘이니까 1년에 들어가는 학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부모님 생각만 하면 죄송하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계속 학교에 다녀야 되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만의 꿈을 꾸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주셨습니다.
바로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주셨네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사연에 들어갔을 모르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진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든지 네. 높은 등록금 또 이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집안 정말 사정. 예. 많으니까요.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어떻게 봐야 이게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 그렇죠.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 창업할 때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었어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고 다 말리고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좋은 회사를. 스스로도요? 네, 객관적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하고 싶었고 그게 제 꿈이고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는 질문에 제 자신의 질문을 찾아냈어야만 됐어요. 제 자신의 질문을 찾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꿈이 더 공고해지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누가 뭐 시켜서 하거나 부모님이 좋아서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의 꿈의 진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되게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꿈을 꾸기란 참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꿈을 꾸고 싶다라는 의지가 그러니까요. 엿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대체 꿈이 뭐길래 우리를 네. 이렇게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는 건지 한번 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게 진짜 꿈이냐 가짜 꿈이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이게 하고 싶고 그러면 그게 내 꿈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행복하시냐고 여쭤봐서 이제 답을 할 때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되게 욕을 처먹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그 얘기를 했다가 사실 행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이제 이런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잠자기 직전에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계속 상상이 되면서 가슴이 뛰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억지로. 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꿈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내일을 기대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유이고 공기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꿈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인 건 거죠. 행복의 근원이고 삶의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네네. 빠져 있긴 한데 가끔 예전에 제가 딱 그 장소와 시간이 떠올라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 앞에서 대기하던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막 벅차오르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것은 여전히 나의 꿈이 유효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 꿈을 찾기 위한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자기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요즘에는 정말 대중매체도 많기 때문에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정말 쉽게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것 같아요. 구분해야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청춘들은 꿈이 있는 청춘들은 저라면 너무나 가슴이 뛰고 너무나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꿈이 일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로맨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쨍그랑.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모든 꿈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꾸는 꿈과 현실은 간극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고 일상이 되고 현실이 돼도 자기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매주 뭐 방송을 꿈꿔도 매주 방송을 하고 매일매일 방송을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고 이 일상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중요하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꿈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정말 하고 싶어서 얼마나 하고 싶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의 반증은 네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닌지. 네, 저도 창업을 할 때 이런 직장, 뭐 그런 레퓨테이션, 명성 이런 거 다 내려놓겠다, 여기까지 포기하겠다. 이래야지만 저는 진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그렇군요. 버릴 정도로 정말 그 꿈이 간절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또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런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꿈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게 많이 훈련됐는데 어느 게 딱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달성하면 끝인 거예요. 끝. 달성한 순간 다음 날부터 허무함이 찾아오는 허무해요. 거예요. 네, 맞죠. 맞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강요된 꿈. 근데 꿈을 달성하는 순간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꿈이 진짜 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도 이렇게 4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예, 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이 고민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나의 꿈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스스로부터가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는 꿈이 아나운서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해보고 싶은 직업이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의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우리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꿈이 없이도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살 수 있죠. 살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그냥 숨 쉬고 사는 네. 네 이런 건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사는 기간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꿈이 막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이제 부양되고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직장인 특히 2, 3년 차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2, 3년 차. 충족되게 되면 그때가 네. 진짜 꿈이 생기는 또 그때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질문에 직면하고 답을 하면 찾는 거고 아니면 그냥 사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취업할 때도 정말 중요하고 직장에 한 3년 차 됐을 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갑자기 이게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네. 대표님 지금도 혹시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세요? 저요. 네. 그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죠. 반대로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기도 해요. 정말 근데, 역설적이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이게 진짜 저는 꿈이고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곱상하고 젊고 우리 청춘 분께서 마치 대단한 것들을 깨달으셔서 저에게 네.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로 너무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닿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나는 이게 하루하루 어떻게 그냥 연명만 하고 살았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예, 아마 질문 주신 분은 더 많은 것들을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요, 내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지만 네. 꿈이 없다. 뭐 꿈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렇죠. 속으로는 근데 나의 꿈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꿈을 찾을 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부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보고 이거를 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외적인 요인이 없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아픔을 느끼느냐를 먼저 물어보면 되게 좋아요. 어디에 아픔을 느끼고 어디에 공감을 하느냐. 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하고 싶냐, 이게 나아가서 내 삶의 사명으로 하고 싶냐, 이런 질문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내가 뭐 강연 산업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아니라 청춘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민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엔 꿈을 찾는 방법이 뭔가 외적인 정보 있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공감의 능력을 많이 키우고 그 공감의 대상을 찾는 것. 그런 사람들이 좋은 꿈 찾고 정말 저희 말큰베이에서 모시는 많은 명사들처럼 위대함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가슴속에 있는 공감과 연민. 그렇게 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꿈을 찾는 방법과는 조금 새로운 시각에서 꿈을 찾는 방법이 더 아니었나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민 주신 분께서는 한동훈 대표님의 이 미니 강의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앞으로도 또 우리 청춘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건지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꿈은 첫 번째 고민이고 청춘이 고민하고 있는 토픽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일, 사랑, 직장, 친구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훈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